오늘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예. 그동안의 과정을 쭉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중요해. 그 과정이. 네. 그걸 정리를 좀 할 텐데 그에 앞서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 관련 취재 보도는 또 이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분은 거기에 피해자 아하.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고요. 방송사에서 봉지욱 대신해서 사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발생했었어. 예.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음. 필요성을 봉지욱의 재판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네.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있었어요. 어제 오랜만에 예. 했는데 진짜 어제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제 또 심각한 폭탄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요거 정리를 하고 그럼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봉지욱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예. 대장동 대선을 우리가 2022년에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들썩거렸다고. 네. 그런데 대장동 일당의 시드머니 이자들이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드머니가 존재했는데 네. 그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그 돈이었던 네. 거예요. 그 큰 돈을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했잖아.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한탕 해먹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출 불었고 조우영이 사건을 덮어준 정황을 지난주에 나와서 너무너무 여실히 밝혀냈어. 네.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게 나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를 지난번에 다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 정황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재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대선 직전에 윤석열이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를 한 봉지욱이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 재판. 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재판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거예요. 네. 어제 또 재판을 받고 왔나 본데 예. 뭔가 또 소식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22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것은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일반 대출 그냥 대출해 준 거지 무슨 특수 목적 SPC가 특수 목적 회사잖아요. 네. 부동산 시행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당시에 대검중수부의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소유를 한 부동산 시행사들 그 SPC라고 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이 지네 돈으로 그러니까 셀프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행 뭐 건설을 한다거나 요거만 수사 대상이었다. 네. 예, 자료 1번. 윤석열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그 그리고 토론회에서 이게 TV 이렇게 토론회에서 얘기했어. 이게 계속 쟁점이 됐고 네. 두 번째는 대장동 그때 대출을 끌어온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조우영은 일반 뇌물 사건의 배달자였지 참고인이었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예. 어제 이제 재판에 마찬가지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면서 조우영의 또 사촌 형인 이철수 씨가 어제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예. 누구의 사촌형? 조우영의 사촌형. 조우영의 사촌형이 재판에 나왔어요. 사촌형인데 이 사촌형이 조우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시 네네. 상황을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오. 이분이 사실은 2023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2023년 예, 9월달 윤석열 정부 제가 때. 수사를 압수수색 받은 날 아마 같이 받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취재원이었죠. 저의 취재원이었고 2022년에 저를 만나서 인터뷰한 것 때문에 그 기사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분이 압수수색 받고 출국 금지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특수부 검사 수사를 받으면 예. 가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쫄리지. 완전 쫄리죠. 가서 그래. 참고인 조사도 한 3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근데 이분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바뀐 네. 다음에. 그래갖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 자료 궁금하다. 2번에 보면 네. 부산저축은행이 제출한 SPC 리스트에 대장동 포함 조구영 요거 일단 끊고 네. 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 부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는 아니라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저 관련 회사는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랬는데 음. 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대검 중수부에 꾸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수사에 협조할 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SPC 회사 리스트, 그러니까 차명 회사 리스트를 제출을 했대요. 대검에. 근데 거기에 대장동이 들어가 포함돼 있었어. 와, 이거 중요하다. 제출을 한 게 그러면 대검 중수부 수사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 받으니까 저희한테도 그걸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 기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검찰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사 기록 너무 많습니다. 몇십만 페이지. 우리 다 달라. 자기들도 잘 못 찾겠다 이러면서 안 준 거예요. 일부만 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기 대장동 우리 회사 맞아요. 제출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의 거짓말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 완벽히 이거는 드러난 이분이 겁니다. 제3자도 아니고 네네. 부산저축은행 SPC 운영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조우영.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 중요하다 이거. 자, 조우영 대검 1차 조사 받고 패닉. 2차 조사는 커피만 마시고 끝났다. 지금 이게 제가 그 보도했던 내용인데 대선 직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야. 2022년 2월 21일자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거. 조우영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완전 패닉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 받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고 들었다. 그건 남욱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촌 형은 당시에 같이 이분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동병상련 아닙니까? 근데 조우영한테 남욱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완전 패닉이 된 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닉이 된 게 우리는 왜 패닉이 됐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당시에 대장동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대검 중수부에 갔더니 조우영이 돈 받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수수료, 알선료 받은 걸 다 알고 있더라.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놓고 심지어 수사관이 당신 그 확인서 한 장 써오는데 조우영이 그 돈 받은 거 빼고 써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맞아. 지난주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패닉이 됐구나.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후에 간 거예요. 박영수를 선임해서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가 누구냐? 네. 윤석열 형님이야.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윤석열을 키워준 사람이죠. 네. 키워준 사람인데 두 번째 조사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갔더니 자기 입으로 커피 한 잔 먹고 갔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던데요. 그리고 조사가 끝났다. 취입으로 얘기하더라. 이게 바로 봉지욱이가 보도한 내용이야. 그런데 봉지욱이가 허위사실 유포로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 이거는 야 우리가 공치모를 만들어야 돼. 이거 공소 취소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윤석열이 안 타줬다. 맞아. 다른 검사가 타줬다. 윤석열 바리스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커피가 제가 보도할 때는 커피가 그렇게 될지 생각을 못했는데 야 국민의힘 머리가 좋더라고. 윤석열이 안 타줬다. 딴 사람이 타줬어도 얘를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봐줬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커피가 뭐가 중요해. 그렇다면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 그거는 수사관이 봐줬겠지. 일개 수사관이 그거를 자기가 막 누구 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 전체를 안 주니까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고 마지막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끝난 거야. 검사가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했다. 네.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 뭐야? 심각하다. 내가 말한 대로 적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조서에 좀 뭐 좀 남겨주세요 했는데 나를 조사한 이철수 씨가 나를 조사한 검사가 지 맘대로 적었다.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심각한 얘기야. 이거는 조작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건 꼭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오랜 게이트다.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 본인이 박연호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관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검찰이 처음에 이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이끌었던 당시 수사팀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정치 자금이었다. 정치 자금 상납한 거. 부산저축은행이 자기들 살려고 정치인들한테 상납한 거를 네네. 했는데 제가 그때 취재하기로는 하다가 보니까 당시에 이명박 때 아닙니까? 이명박 때. 이명박 때 하다 보니까 야당에 많이 간 줄 알았더니 여당에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청와대 김두 홍보수석이 구속이 돼요 이걸로. 청와대 수석이.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그걸로 윤석열의 특징은 뭐냐면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브리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거물 정치인들 잡아넣고. 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우영이 같은 애 하나 빼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27조 들어갔습니다. 뭐 27조? 27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도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 저축은행이 못 물어주니까 공적 자금으로 하고 이걸 살리려고 해서 당시에 27조가 들어가서 회수한 게 13조밖에 안 돼요. 어이구. 그럼 지금 14조를 회수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검 중수부는 그렇다면 얘들이 지금 검찰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들이 캄보디아 같은 데다가 캄코시티라고 하고 하나 도시를 막 저축은행 애들이 만들려고 해서 돈 다 빼돌렸지. 어휴.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은 거의 안 했어요. 자금을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안 했지. 대장동 개발 이익 많이 났잖아요. 네. 그거 그러면 그 업자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검찰이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백스토리가 있어서 아.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시죠. 네. 야, 영화 같은.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답답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당선돼도 책임지죠. 있습니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못해 역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야. 이게 두 사람이 뒤바뀌었잖아.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도 뒤바뀐 거.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때 대답을 못한 이유가 지금 법정에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최욱 앵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국회 국정조사를 7개 사건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4개고 문재인 정권 때 사건이 2개고 나머지 하나 사건이 제 사건이에요. 명예훼손. 사건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자기가 당선이 돼서 특검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검을 하되 네. 이번 특검의 목적은 발족의 목적은 뭐냐면 네네. 검찰개혁의 완수가 제도나 시스템 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작 불법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돼. 지금 검사한테 그걸 맡겨놨더니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그 연호예술 파티 그거 안 되고 있잖아. 다 나왔는데 안 박상용 되잖아. 검사를 입건을 못하고 수사를 못하고 뭐 이제는 아유, 매불쇼 최욱 봉지욱 어쩌고저쩌고 막 언급을 하던데 특검을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이번에. 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특검을 이번에 대장동위로 다 묶어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불법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평론가님? 그 대선 때가 막 새록새록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 얼마나 대장동 가지고 네. 여론 조작을 했습니까? 하다못해 예. 뭐 지금 최근에도 드러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조폭 뭐 국제 마피아하고 연결이 됐니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뿌리가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당시에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태풍처럼 막 이렇게 밀고 나가버리면 네. 이게 사실관계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이재명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네. 매도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마화시키고. 검찰하고 언론이 너무너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하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스스로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검찰 과거사위가 꾸려진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 진상을 밝혀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검사들을 기소해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개인별로 책임을 물을 방법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첫 시작이 국정조사다. 저도 네. 거기에 대한 10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박상용이가 지금도 계속 그 방송 나와가지고 맞아요. TV조선인가요? 네. 유튜브 거의 단골로 나가고 어제는 뭐 스픽스 전화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던데 현직 검사가 자기 하는 거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재판 받으라고 하거나 재판 받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거나 공소 취소 결국에는 이 사건 자기 대북 송금 사건을 대통령이 특검을 하게 한 다음에 셀프로 공소 취하를 할 거라고 하면서 슬픈 예감이 든다고. 이게 지금 검사가 자기의 슬픈 예감이라고 치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속상. 네. 박상용이 너 진짜 지금이라도 석고 대제하고 너 스스로 깜빵 들어가.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겁니다. 검사님. 매불쇼 검사님 제 속마음. 매불쇼에 자기가 출연했다고 하는데 출연 여기서 이제, 요청. 예, 출연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한 걸 가지고 쫄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욱이가 그래요? 쫄았다고. 아, 뭐야? 박상용 검사님. 쫄았다. 그걸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지금 네.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현직 검사가 저 조작 수사 안 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했어요라고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에는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할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인사권자잖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 공무원이야. 네, 뭐 네. 대단한 게 아니야. 공무원인데 본인의 상관 최고 상관이지.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만약에 검찰 내부의 다른 사건과 다른 건에 대해서 검사가 의견을 밝힌다. 그러면은 검사가 내부적으로 자기가 비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낼 자유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사건이잖아.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렇게 버젓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다 해버리면 앞으로 네. 우리나라 검사들 다 그래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한 안 번도 되잖아.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건방을 떠는 거예요.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는 오늘도 박상용이한테 어미 꾸짖는다. 뭘 다음이 있어야지. 아니, 그렇습니다. 아,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예. 돼야겠죠.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봉지욱 기자님은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시겠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의 마지막 완성은 법이나 뭐 이것도 좋지만 마지막은 조작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다. 처벌. 예. 그게 핵심이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다 나왔는데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어. 진짜 아. 내가 공치무 하나 만든다 진짜. 와, 이거는 정말 몇 년을 재판을 받고 이거 계세요. 굉장히 진짜. 비상식입니다, 사실은.